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탱크는 여전히 전쟁의 왕입니다. 탱크는 영토 점령의 마지막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도시에도 해당합니다. 마리우폴 점령 기간에 러시아의 공격 부대는 언제나 탱크와 함께했고 탱크의 포로 콘크리트로 둘러진 대피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차체와 무한 궤도가 어떠한 장애물이든 파괴했고 방탄 장갑으로 공격 부대를 방어했습니다. 제블린 같은 가장 발전된 대탱크 미사일 시스템이나 대포, 곡사포도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전쟁의 왕이라면 어떤 무기가 그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오늘날 탱크가 가장 선호되는 무기라면 왕 중의 왕은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 힘과 보호 능력 때문에 좋은 뜻에서 돌머리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꼽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탱크의 가장 최근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에이브람스는 구소련 T-64, T-72, T-80처럼 매우 강력하고 완벽한 탱크에 대한 대항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나토 국가들도 자신들의 탱크를 개발하면서 동구권의 위협에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결과로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 이탈리아의 아리에떼, 프랑스의 프렌치 르클레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생산되고 공격적인 탱크는 미국의 에이브람스였습니다. 이 탱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이라크, 모로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대만으로의 수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디트로이트 탱크 공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 생산된 탱크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리마의 탱크 수리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0,000대 이상의 생산량, 높은 현대화 가능성으로 인해 개조하기에 좋은 탱크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 탱크의 가장 최신 버전은 2015년에 선보인 M1A2, SEP V3라고도 불리는 M1A2C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탱크는 4인 탑승의 전형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두꺼운 여러 겹의 장갑이며 이 때문에 외형은 거칠게 각지고 무게는 63톤이나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탑과 차체 부분의 방탄이 가장 뛰어납니다. 누적도는 구경 감소탄의 공격에 대비해서는 2개의 두꺼운 금속판 사이에 필러를 채워 여러 장갑 모듈이 합쳐서 사용됩니다. 필러는 처음에는 세라믹 타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열화 우라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각각의 모듈마다 얼마나 사용되는가는 군사 비밀입니다. 최근에 에이브람스는 3세대 우라늄 장갑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포탑의 전면부가 성형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1600mm 두께의 철판으로 960mm의 구경 감소탄을 막아낼 때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이 현대 탱크의 가장 뛰어난 보호 성능이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괜히 미국의 탱크가 돌머리 에이브람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체 전면 하단부의 장갑은 각각 1100, 700mm입니다. 포탑 부분의 장갑 또한 여러 겹인데 그리 강력하지 않고 550mm의 강철에 맞먹습니다. 차체 측면부의 장갑은 그리 두껍지는 않고 평균 35mm에 불과하지만 14개의 힌지 스크린 모듈로 방어되고 있습니다. 차체의 전면 상단부의 각도가 82도에 달해 방어 성능을 높여준다는 중요한 점에 주목해봅시다. 총 6개의 연료 탱크 중 2개는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성형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연료는 초고압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에이브람스에는 1500마력의 AVCO 리커밍 AGT-1500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 덕분에 에이브람스는 버전에 따라 최대 톤당 28마력에 달하는 매우 높은 무게대 마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은 대부분의 다른 탱크를 압도하는 부분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변속기는 엔진에 결합된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변속기는 정유압 기계식으로 전진 4단, 후진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버전에 따라
전진 65에서 72km, 후진 30km까지입니다. 많은 에이브람스 M1A1과 M1A2 탱크에는 포탑 뒤 특수 장갑 박스 안에 위치한 보조 파워 유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 엔진은 주 엔진이 꺼졌을 때 전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는 이 점이 탱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고 2003년에 제거되었습니다. 이 탱크의 최초 버전에는 영국산 105mm L7포를 살짝 개조한 M68A1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에 레오파드2 탱크를 위해 라인메탈이 개발한 RH120의 후신으로 훨씬 강력한 최신의 120mm 건 M256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포는 이면으로 고정되어 600에서 12,000m에 이르는 높은 사거리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화 우라늄 안정판과 코어를 가진 구경 감소탄, 성형탄, 폭발성 구경 감소탄, 대인 살상용탄 등 다양한 포탄이 사용됩니다. 포탄은 40에서 42발이고 36발은 포미부에, 4발에서 6발은 차체 안쪽에 위치합니다. 주포 외에도 에이브람스에는 총 3개의 기관총이 사용됩니다. 포탑의 지붕에는 7.62mm 구경의 M240 또는 12.7mm 구경의 브라우닝 M2HB 대공 기관총이 있습니다. 다른 두 기관총은 M240S로 하나는 주포와 쌍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해치의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또한 포탑 양쪽으로는 66mm의 연막탄 발사기도 있습니다. 발사 제어 장치 FCS는 에이브람스 탱크의 비장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FCS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FCS는 최대 3.1마일 떨어진 탱크류의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포수는 주간 또는 적외선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 또한 독자적으로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고정 또는 움직이는 목표물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8개의 잠망경으로 사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휘부 또는 다른 군 차량들과의 통신은 상업용 네트워크까지도 사용하여 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M1A2 SEP V3를 SEP라는 글자가 안 붙은 이전 버전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FPCB2 시스템입니다. 또한 2015년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기폭 장치의 장착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라크 전중에 개발된 시가전 생존 키트 TUSK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키트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ARAT 다이내믹 보호 장치입니다. 탱크의 측면에 장착되어 성형탄의 공격이나 수류탄이 탱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패키지는 추가적인 쉴드, 포탑 지붕의 기관총을 위한 열 화상 장치, 강화된 바닥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에이브람스는 훌륭한 보호 장치, 동력계, 가장 현대적인 발사 제어 장치 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필러는 관통되진 않더라도 장갑이 손상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우라늄 재들을 내뿜게 됩니다. 손상된 탱크 근처에서 가스 마스크 없이 오랫동안 숨쉬는 것은 위험합니다. 포탑의 방탄문 또한 탱크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유탄 발사기가 이 문을 때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탱크가 측면부를 노출하지 않고 밀집 전투 대용으로 전투에 임할 때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탑들은 두꺼운 포탑 장갑에 의해 보호됩니다. 국지전에서는 이것은 취약성으로 작용됩니다. 포탑 윗부분 장갑 위에는 바운서 패널들이 있고 장갑이 파탄되고 포탑에 불이 붙게 되면 화염을 위쪽으로 돌려 탄피의 폭약으로 인한 화상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만약 탄약고에 성형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폭발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나토의 탱크 중에서 에이브람스는 상반부 공격에 가장 취약합니다. 지붕과 차체 상단 앞부분에는 별다른 장갑 패키지가 없습니다. 또한 큰 사이즈로 인해 이 부위를 공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포탑과 차체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람스는 적에 맞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선호되는 탱크입니다. 예를 들어 500대의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투입됐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탱크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에이브람스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써주세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리뷰도 기대해주세요.